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시간에는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리더라고 일컫는 키루스 대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서양 역사에 있어서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가장 위대한 리더 한 사람을 들으라. 그러면 그 끼쳤던 영향력을 생각해 보면 이 키루스 대왕이 틀림없이 가장 위대한 리더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뭐 알렉산더라든지 케이사르라든지 또 뭐 이런 사람들을 서양 역사에서 위대한 리더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사실상 그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바로 이 키루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590년경의 사람이니까 페르시아, 초기 페르시아를 건국했던 페르시아의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자, 이 키루스 대왕이 왜 그렇게 위대한 리더고 위대한 군주인지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국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페르시아 전쟁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마라톤 전투를 얘기하면서 잠깐 지도를 보여드렸었는데요. 어마어마한 대제국이죠. 자, 인도 까지 포함을 해서요. 이집트, 흑해에 관한 북쪽까지 스키타이라고 그러는데요. 스키타이 지역까지 해서 어마어마한 대제국, 이제 3개 대륙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건설했던 그런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인데, 이 페르시아를 이란 고원의 조그만 나라에서 이렇게 거대한 제국으로 발전시켰던 왕이 키루스 대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레이트, 대왕 이런 칭호를 붙은 역사상 첫 번째 인물이다. 이렇게 여길 정도로 그렇게 위대한 업적을 세웠던 사람이 바로 이 키루스 대왕입니다. 물론 키루스 대왕이 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이러한 제국을 혼자 다 이룩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러한 대제국을 건설하는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했고 리더십의 전형을 마련했던 사람이 바로 키루스 대왕입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이란 사람들이 이 키루스에 대한 존경심이 대단히 크고요. 여러 관공서라든지 여러 조형물들에서 키루스 대왕이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대 페르시아를 건국한 왕이고요. 그 당대의 강대국이었던 메디아, 리디아, 신바빌로니아를 정복했던 그런 군주가 바로 이 키루스 대왕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이 이미지는요, 바벨론인데요.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건축물들이 나오죠. 여기 보면 이제 이게 하늘 정원이라고 그러죠. 거대한 사막 가운데 하늘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온갖 화려한 식물들을 키웠던 그 사막 가운데 정원 건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옆에 보면 이제 바벨탑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 바벨로니아를 정복했던 사람이 바로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입니다. 마라톤 전투가 490년에 있었으니까요. 그보다도 약 한 40년, 50년 전에 이 바빌론을 키루스 대왕이 정복한 것입니다. 수많은 나라들을 통합하여 통치하면서요. 이전의 제국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통치를 합니다. 이전의 제국들은 어떤 종족을 정복을 하게 되면 노예로 삼거나 자기 이등 국가로 삼는데 그는 아주 특이한 정책을 합니다. 그 당대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통치 스타일인데요. 이 민족들에 대해서도 또는 피정복 국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대한 정책을 핍니다. 그래서 식민지의 백성들까지도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존경을 표시할 정도로 그렇게 위대한 왕입니다. 자, 영국 역사학자 찰스 프리먼이 이렇게 말합니다. 키루스가 이룩한 업적이 알렉산더 대왕보다 더 훨씬 위대하다. 알렉산더 대왕은 기원전 320년에 아키메네스 왕조, 즉 페르시아 왕조요. 페르시아 왕조를 파괴했지만 자신이 정복한 지역에 안정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점이 바로 키루스의 위대함입니다. 키루스는 일단 정복한 지역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정복을 당했더니 오히려 더 삶이 나아졌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이는 인물들이 여러분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토머스 제퍼슨 하면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죠. 벤저민 프랭클린 동시대의 사람으로서 굉장한 영향을 미국 사회에 끼쳤던 사람이죠. 피터 드러커, 이 사람은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 재밌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비드 벤 구리온. 이 사람은 현대 이스라엘을 건국했던 건국의 아버지죠. 이스라엘의 초대 수상이자 국방부 장관을 역임했던,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팔레스틴 지역의 자리를 잡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다비드 벤 구리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네 사람을 들었느냐면 이 네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키루스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리더다. 주저없이 이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정치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 보면 서로 적대 국가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수상이 이 키루스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리더라고 지켜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키루스 대왕에 대해서요. 실질적으로 키루스 대왕에 관한 리더십을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해 준 사람이 바로 크세노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크세노폰이라는 사람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 두 사람을 들으라 그러면 우리는 이제 플라톤하고 크세노폰을 드는데요. 그럴 정도로 소크라테스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제자로서 플라톤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전파하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크세노폰이에요. 그런데요, 이 크세노폰이 페르시아 전쟁 끝난 다음에 페르시아의 용병으로 참전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제가 나중에 영상을 크세노폰에 관한 영상을 찍을 텐데요.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페르시아 용병으로 참전해요. 페르시아 전쟁이 끝난 후에 페르시아에서 이 그리스 또는 아테네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용맹하게 싸우는 것을 보고요. 많은 이제 정치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페르시아에서는 이 그리스의 용병들을 많이 데려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 크세노폰이 페르시아의 용병으로 참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페르시아 전쟁이 1차, 2차, 3차 전쟁이 다 끝난 이후의 일입니다. 그때 이 페르시아에 가서 크세노폰이 키루스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조국 아테네에서 찾을 수 없었던 리더십의 전형을 이 키루스 대왕에게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기도 합니다만은 그곳에서 키루스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요. 그의 일대기에 대한 책을 남기게 되는데 그 책이 바로 키로파 에디아라는 그런 책입니다. 서양의 최초의 리더십 책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키로파 에디아는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키루스의 교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루스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성장을 했고 키루스의 리더십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상세하게 오늘 우리까지 전달해주는 그런 책인데요. 이게 이 키로파 에디아가 서양에서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군주의 거울이라는 인문학의 한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것을 말하냐면 9세기경부터 이 유럽이 혼란스러워져 가면서 군주의 역할이 새롭게 조명을 받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세기경부터 문학과 독서와는 독립된 장르가 하나 생기는데 그게 바로 이제 리더십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군주의 거울이라는 인문학의 한 영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구 역사에서 리더 교육을 위한 최고의 공부 과정을 우리가 군주의 거울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울이라는 단어를 왜 사용했냐면 우리가 거울을 비춰보면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까지 훌륭한 리더들의 책과 리더들에 관한 역사를 공부하면서 나를 비춰본다. 리더로서의 나를, 내 모습을 비춰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인문학의 한 장르가 군주의 거울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그 군주의 거울에서 제1번 필독서가 바로 키로파 에디아입니다. 키루스의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페르시아를 건국했던 사람이 키루스 대왕인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페르시아를 건국했던 키루스 대왕의 리더십이 서양의 서구의 리더십의 전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가장 기본적인 책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읽히는 책이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입니다. 이 플루타르코스 영웅전도요,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굉장히 재밌는 책입니다. 한번 해설을 할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워낙 분량이 많은 책이기 때문에 제가 각오를 단단히 하고 아마 사마천 사기처럼 그렇게 동영상이 한 100개, 200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군주의 거울이라고 하는 이 장르에 있어서 키로파 에디아가 아주 필수적인 책이 되어서 서양의 군주들, 서양의 왕들은 이 책을 필수적으로 읽고 자기 리더십을 연마해야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서양의 리더십 분야에서 아주 굉장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바로 이 키루스 대왕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군주의 거울이라고 하는 이 흐름이 사실은 결정적으로 꼽힌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마키아벨리입니다. 마키아벨리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죠. 그의 군주론. 그래서 많은 오해 속에서 아주 비난을 많이 받아왔던 사람이 바로 마키아벨리인데요. 이 마키아벨리는 그의 책 군주론에서 4명의 군주를 얘기합니다. 4명의 군주가 나오는데 이러이러한 모델들이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군주의 모델로 소개했던 사람이 바로 4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 테세우스, 로물루스, 키루스 이 4사람을 드는데요. 모세는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켰던 사람입니다. 테세우스는 아테네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신화 속의 인물이고요. 로물루스는 로마를 건국했던 로마 건국의 아버지죠. 그런데 거기에 키루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즉 15세기, 16세기까지도 서양에서 이 키루스의 영향력이 막강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뇌를 써서 훈련하기 위해서는 군주는 역사물을 읽고 그를 통해 위인 행적을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 알렉산드로스는 아킬레우스를, 카이사르는 알렉산드로스를, 스키피오는 키루스를 모범으로 삼은 것처럼 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스키피오가 바로 누구냐면요. 한니발을 물리쳤던 그런 로마의 아주 용장이죠. 로마의 명장입니다. 카르타고 한니발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와 가지고요. 이탈리아 반도를 휩쓸고 다니면서 아주 공포를 불어넣었을 때 이 스키피오 장군이 나타나 가지고 이 한니발을 물리쳤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를 구원한 사람이 바로 이 스키피오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장군이죠. 그래서 이 스키피오는 키루스를 모범으로 삼은 것처럼 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세노폰이 쓴 키루스의 교육을 읽으면 스키피오의 일생은 키루스 왕을 얼마나 훌륭히 모방하였는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루스 교육이 얼마나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그러니까 키루스라는 사람이 엄청난 영향을 서양에 끼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양의 리더십에 있어서 군주의 거울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책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실제로 읽고 닮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제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입니다. 유엔 본부요. 2층에 가면 키루스와 관련된 유물이 하나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실린더 오브 키루스입니다. 그러니까 키루스의 원통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놀라운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런 유적입니다. 1879년에 대형박물관이 후원한 탐험대가 바벨론 유적지에서 이 키루스의 원통을 발견합니다.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요, 점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글씨를 이런 점토를 만들어서 점토판에다가 글씨를 새기죠. 그런데 이 둥근 실린더를 만들어 가지고 바벨론 지역에서 바벨론을 정복했던, 아까 바벨론을 정복했다고 말씀드렸죠. 바벨론을 정복했던 이 키루스의 자신의 업적과 자신의 철학을 조소 형식으로 담아놓은 그런 내용이 바로 실린더 오브 키루스입니다. 이것이 발견된 겁니다. 실제로요. 그런데요, 이 안에 담겨진 내용이 여러분 놀랍습니다. 키루스는 세계의 왕이자 전지전능한 왕이며 바벨론, 수메르, 아카드의 왕이다. 이거는 고대 왕들이 성투적으로 자기를 표현할 때 쓰는 말 같아요. 그런데요, 깜짝 놀랄 만한 내용들이 그 안에 나옵니다. 짐은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안 주는 제도와 그들에게 사회적인 신분을 보장해주지 않는 제도를 없애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에 들으면 복지정책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짐은 살아있는 한 짐이 정복한 나라의 전통과 믿음을 존중할 것이다. 보통은 고대 사회에서 정복을 하면요, 그것은 노획물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제도와 그 나라의 신은, 또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기 때문에 패한 나라의 신들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는데, 정복한 나라의 종교와 전통과 믿음을 존중한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짐은 빚 때문에 남자나 여자가 종이 되는 것을 반대한다. 오늘날에 들어도 굉장한 그런 어떤 인권을 담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억누르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 안에 가득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 대륙에 걸쳐서 28개의 군소국가들을 거느린 진정한 의미에서의 세계 최초의 대제국을 건설했던 이 키루스의 통치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 뭐냐면 종교적 환영과 종족적인 융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고대 사회에서 이런 철학을 가진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특별한 일입니다. 그래서요, 유엔 본부 2층에 이 키루스의 실린더를 거기다가 전시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유엔이라는 그런 어떤 단체의 성격이 서로 전쟁을 방지시키고 세계 평화에 증진시키고 서로를 융합하고 종교와 문화의 차이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화합하고 서로 융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유엔의 기능인데요. 그 유엔의 기능을 바로 2500년 전에 키루스 대왕이 그의 원통에
그의 조소를 담은 그의 원통에 표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키루스의 원통을 세계 최초의 인권헌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전혀 틀린 말이 아니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요 이렇게 관용과 포용을 문서화했던 그런 대왕은 없었습니다. 그런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키루스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마스 제퍼슨과 벤자민 프랭클린 이게 미국의 초기의 지도자들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키루스 원통에 나와 있는 이런 정신들 관용과 포용의 정신이 미국의 독립 정신에도 그대로 스며들어가 있다라고 봐도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키루스 대왕의 이 업적과 키루스 대왕의 사상과 통치에 대해서 너무 정통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이 키루스 대왕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내용이 나옵니다. 이 키루스 대왕이 성경 속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신바벨로니아를 이 키루스 대왕이 정복했다고 말했죠. 그런데 그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인데요. 이 유대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하고 굉장히 억압을 당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억압당해 왔던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그 유대인들을 풀어준 사람이 바로 이 또 키루스입니다. 그래서요 성경 속의 키루스는 우리말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나오는데요. 이 키루스에 대해서 성경 속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에게 말씀하신다. 여기 기름 부어 세우신 이라는 이 말이 바로 키루스 대왕을 말하는데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라고 하는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건 구원자라는 말이거든요. 물론 여기서 뭐 예수님처럼 십계과시킨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만은 이 메시아라는 말을 쓸 정도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던 유태인에게 있어서는 이 키루스는 구원자와 같은 그런 의미로 다가왔고요. 대단한 칭찬을 성경 속에서도 받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기름 부어 세운이라고 하는 메시아라는 칭호를 받았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키루스 대왕의 영향력은요. 어디에도 그 영향력이 들어가 있냐면 여러분 유태인의 전통 속에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이 키루스가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유태인들에게서도 그러니까 종교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요. 바로 이 키루스의 어떤 이 역할에 대해서 성경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무엇보다도요. 그들을 돌려보낼 때요. 자,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 노예 생활, 혹독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데요.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동안 밀린 월급을 다 지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귀환길에 안전을 확보해 주고요. 신성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도록 허락합니다. 그래서요, 이 키루스 대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시켰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이 바로 키루스 대왕의 무덤입니다. 자, 키루스 대왕이 이 무덤 속에 들어가서 이제 무덤이 오늘까지 보존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이제 서양 역사에 조금 이렇게 깊이 보지 않는 이상은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알기가 힘든 사람이 바로 키루스인데요. 여기서 보셨다시피 정말 여러 방면으로 깊은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서양의 전통 가운데 관용과 포용의 정신, 용서와 베품의 정신, 자, 이런 것들을 고대 사회에서 인류 역사에 커다란 흔적으로 남겨서 서양의 리더십에 굉장한 영향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 속의 유태인들에게도 굉장히 깊은 영향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키루스 대왕이라는 것을 오늘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키루스 대왕에 대해 리더십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러 영상을 통해서 이 키루스 대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리더, 세계 최고의 리더, 그렇게 말해도 손쉽게 이론을 제시할 수 없는 키루스 대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